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원국에 어느 오행이 없어서 기울어진 사주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같은 오행이 온다면 좋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나쁘다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주 팔자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고 강한 부분은 눌러주고 빼주며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오행을 찾아야 하지요. 즉 사주는 조화, 균형, 조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양이 고르고 오행이 잘 갖춰져야 하고 또 균형이 맞아야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있지요. 내 사주 원국에 없는 오행이 있을 때를 무식상, 무재성, 무관성, 무인성 등 특징을 얘기하곤 하는데요. 없는 오행이 운에서 온다면 균형이 맞아서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없던 오행이 온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되고 또 쓸 수 있는 것이라 해서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오행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오행이라 과욕이 생기거나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식상사주의 식상운이 오면 일상의 변화 개혁을 하고 싶어 하지요. 무식상일 때는 내가 가진 환경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없는 식상이 오면 그 불평불만이 현실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 충동적인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시기라 새로운 미래의 변곡점이나 도약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과정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일탈을 즐기거나 퇴사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국에 없던 식상운이 오면 가만히 있던 관성을 건드리게 되지요. 그 결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식상운에는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 개혁은 좋지만 우선 마음을 컨트롤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무재성 사주에 재성운이 오면 평소에는 큰 욕심 없이 환경과 수준에 맞게 잘 살다가 재성이 오면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원하게 되고 재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며 내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욕심을 내지요. 이럴 때는 투자이든 사기이든 오히려 조심해야 할 시기가 되는데요. 잠깐의 즐거움이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관성 사주의 관성운이 오면 나는 자유롭고 간섭받지 않는 삶을 원하지만 현실은 울타리가 쳐지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억압당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건강 문제나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로 다가옵니다. 원국에 없는 관이 올 때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이 모두 불안해지지요. 우울증도 쉽게 올 수 있고 직업에 대한 회의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오히려 고립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요. 취업이 되더라도 업무는 상당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무인성 사주에 인성운이 오면 신약할 때와 신강할 때가 좀 다른데요. 신약할 때 인성운이 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상황 판단이 잘 되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목표가 뚜렷이 생겨나는 경향이 있고요. 신강할 때 인성운이 오면 대부분 목표의식이 없어지고 게을러지며 생각이 많아져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신강한 사주의 인성이 과해지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성향이라 앞으로의 계획이나 희망보다는 과거 나의 모습에 집착하거나 후회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 명조는 신월에 태어난 개축일주 남명으로
정인격의 신왕한 사주이죠. 신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목기운이 용신이고 시지 묘목은 일간의 천일균이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수목식신격이 됩니다. 경신금이 연월에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지에 신신자영이 있어 형과 관련된 일이 생기거나 현침살이 중중하여 의학사를 선택했더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재성 사주이죠. 무재성 사주일 때 철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보면, 일단 연월지 신신과 합의되는 사화 정제를 불러다 쓸 수 있는 명조가 되는데요. 사화는 일지 축토 반합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해당 원국에 없는 육친이 올 때 해당 육친을 끌어와 12운성을 할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화 편제가 나의 처성이 되는데요. 정화는 일지 축토의 묘지에 앉게 됩니다. 이 말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처는 아프거나 처의 구실을 못하는 등 별 활동 없는 처가 되므로 처덕이 크지 않음을 예고합니다. 왜 병화 정제가 아니고 정화 편제를 가져와야 할까요? 이는 일지의 축토와 짝을 이루는 육갑이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재성 사주라도 여자복 없고 결혼 못하는 건 아닌데요. 결혼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지요. 물론 어떻게 사주원국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통변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임상을 많이 해보고 연구하다 보면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통변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명조는 신월에 태어난 경신일주 여명인데요. 비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월간 병화가 좋아 보이지만 뿌리 없이 서 있는 데다 신금겁제와 기반되어 있습니다. 시천간의 을목정제도 일간과 을경합이 되어 있지만 지지에 아무런 통근을 하지 못한 채 뿌리 없이 서 있죠. 사주 전체가 비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종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월간 편관은 나와 유정하지 못한 관계로 겁제와 합을 해서 불미하고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남자를 만나도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그리워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만나다가 겁제의 방해로 헤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나의 배우자 관으로 쓰기에는 이래저래 부담이 많은데요. 그래도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평화밖에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좋고 IT 계열의 진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비겁이 많아 고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데다 늘 다른 사람들과의 순탄치 못한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호불호가 확실한 타입이라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또한 신신자영이 있어 잔소리 많고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서 한 번 말하면 끝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